카포에이라가 일반 무술들과는 다르게 다른 의도와 안녕하세요. 아바다 카포에이라 보천센터의 멜란시아입니다. 카포에이라 하면 흔히 때리지 않는 무술, 짜고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카포에이라를 배우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걸 때려야 되는 건지 때리면 안 되는 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무엇이 진실인지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카포에이라는 때리지 않는 무술이다, 때리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터넷상에서. 한 번도 카포에이라를 배워보지 않으신 분들 같아요. 무술인데 타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카포에이라에서는 대련을 조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구라는 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일단 스탠다드한 부분으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당연히 타격이 가능하지만 타격을 하지 않는 상황 또는 타격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럼 언제 타격을 하면 안 되냐면 그 첫 번째는 1년 미만의 초보자 또는 첫 번째 띠를 메고 있는 초보자는 타격을 하지 않습니다. 초보자들은 카포에이라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 대상이지 내가 실력 발휘를 해서 이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카포에이라는 특이하게 막는 기술이 없고 다 피하는 기술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격이 오면 무조건 다 피해야 돼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공격이 오면 일단 당황을 해서 잘 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랑 할 때는 천천히 공격을 해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게 시간을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자세로 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 트레이닝이 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공격 속도를 높여가면서 더 빨리 피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 아크로바틱 동작을 할 때입니다. 어떤 무술이건 격투기건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죠. 카포에이라에도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바나네이라, 물구나무 서기 동작을 하고 있는 상대는 박치기 또는 바닥에 손을 짚은 상태로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서 있는 상대를 그냥 발로 또는 손으로 공격은 할 수는 없어요. 참고로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아크로바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보고 상대방과의 거리가 생겼을 때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의 공격에 대비를 하면서 아크로바틱을 합니다. 아크로바틱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짜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카포에이라에도 태권도의 품새, 가라데, 카타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어요. 카포에이라에서는 세켄시아라고 합니다. 품새를 짜고 하는 거다라고는 말을 하진 않죠. 근데 태권도의 품새하고는 다르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정해져 있는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세켄시아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태권도의 태극 품새처럼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켄시아지 메스리 빈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켄시아는 제가 추후에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카포에이라가 짜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카포에이라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특히나 미디어의 영향이 가장 크죠. 화려하고 막 날아다니는 것만 보여주니까. 또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카포에이라 영상을 보면 서로 타격을 주고받는 영상을 보기가 힘들어요. 왜 타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기 힘드냐면, 앞에서도 말을 했는데 카포에이라는 막는 기술이 없고 다 피하는 기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끼리 조구를 하게 되면 서로 때리려고 공격을 해도 서로가 다 피해버리니까 타 무술에 비해서 타격하게 되는 빈도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아마 상대방을 앞에 두고 허공에 발차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발차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발차기 자체가
페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그런 발차기들은 큰 힘을 실어서 차지 않아요. 그 다음 수를 노리고 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카포에이라가 일반 무술들과는 다르게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무술의 의도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함이죠. 하지만 카포에이라는 조금 달라요. 분명 카포에이라도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 의도로 하기도 합니다만 특이하게 카포에이라는 유희라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유희란 즐겁게 노는 것을 뜻하죠. 카포에이라의 탄생 자체가 춤으로 위장된 무술이기 때문에 카포에이라는 춤적인 요소와 무술적인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단순히 움직임적인 것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와 목적이 함께 있어요. 조구를 하는 두 사람이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한 의도로 그것을 목적으로 조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엄청 피 터지겠죠? 실제로 제가 브라질에서 카포에이라 하면서 피 터지고 안화골절에 갈비뼈 나가고 무릎 뒤집히고 기절하는 것도 봤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유희적인 측면으로 카포에이라로 재밌게 놀 것이다 라고 하면 두 사람이 카포에이라로 재밌게 놀면 돼요. 조구를 하는 와중에 누가 더 바나네이라를 오래 서 있나 대결도 하고 또는 누가 더 아크로바틱을 잘하나 대결도 합니다. 그냥 두 사람이 카포에이라로 재밌게 놀면 돼요. 서로의 의도가 맞다면 또는 나의 의도를 감추고 상대방을 노리기도 합니다. 마치 카포에이라로 같이 놀자라는 것처럼 해서 상대방을 방심하게 한 다음에 제대로 한방 먹일 수도 있어요. 또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조구를 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서로가 의도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두 사람이 알아서 하면 돼요. 카포에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무술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상황이 연출이 돼요. 네, 이렇게 카포에이라의 타격에 대해서 잘 몰랐었던 부분 또는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카포에이라에 대해서 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